종교공유수 힐링대담. 오늘은 이원면에 있는 김정범 JB가든 대림묘목농원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가 좀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 JB가든 센터 대림묘목농원 대표이고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녕하십니까. JB가든 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왜 나무아빠인지 아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아빠입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이 일을 했었는데 나무를 진짜 제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나무아빠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네. 자, 나무아빠를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네네. 먼저 충북 도립대학교 명품 인재 양성 예, 예. 릴레이 기부를 벌써 2번 하셨는데 네네. 며칠 전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네네. 상감 종자 1억 원 상당을 기증했을 때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1억 원 상당의 이렇게 청자를 기증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게 아닙니다. 저 우리 그 도립대학교 그 가드닝 최고 경영자 과정에 오셨던 분 중에서 저한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했다. 감사의 뜻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갖고 오면 항아리고 도립대에다 기증해서 여러 사람이 보면 귀한 이런 뭐 청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청자의 그 규모라든지 그 그 도자기 도예가의 그 성품이 굉장히 아주 좋으시죠? 예. 근데 그 청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큰 청자입니다.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거보다 작은 청자가 1억 정도에 판매된 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분 거거든요. 그건 요분 거 좀 더 크니까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작품을 우리가 가격을 매기는 것보다는 가격을 우리가 뭐 얼마다 보는 그분의 진심을 받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묘목단지와 옥천군의 연계 관광 산업에 대해서 네네. 평소 생각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묘목단지 우리가 이제 도립대학교 최고 경영자 가드닝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옥천군뿐만 아니라 이 농업이 지금 낙후대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최고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먹는 농업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보는 농업도 중요하죠.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보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묘목 단지와 그 대청댐 수변구역 지역을 잘 연계를 해서 가드닝을 제대로 해놓는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앞에 공주 유구 하천에다가요 수국정원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상당히 그 축제를 안 해도 보통 하루에 5-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오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전 지역에서 옥천을 가깝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묘목 그 일하는 특수한 조건하고 같이 연결하면 상당히 좋을 게 왜 좋냐면 일반 분들이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묘목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재배 관리하는 거를 이쪽에서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묘목을 파는 데서 떠나서 이제 관광까지 연계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옥천 이원 묘목 축제 또 발전 방안도 연구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축제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시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전어 축제하면 전어가 많이 나올 때 하고 뭐 수박 축제란다면 수박이 많이 나올 때 하고 근데 묘목은 1년 내 길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축제를 할 때는 한 9월달 반대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이 이연 묘목밭이 다니면서 어떻게 기르고 있고 어떻게 키우고 있고 이런 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축제지 뭐 그냥 축제할 때 판매할 때만 그냥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사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묘목이 재배돼서 어떻게 관리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축제라는 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 하는 축제는 판매만 생각하는 축제고 여름에 하는 축제는 미리 가는 축제죠.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축제를 해서 여름에 축제를 하면 물건을 보여줌으로써 가을철에 미리 예약을 받겠죠. 그럼 봄에 바쁠 시즌에 좀 덜 바빠지고 사가시는 분도 더 좋은 물건을 제가 편하게 농장 가서 보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아이디어인데요. 네.
묘목시장의 미래가 어떨까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되죠. 네. 상당히 좋은데 이대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틀에 박혀 살잖아요. 옛날에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제한테 이제 뭐 우리가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나라 그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총을 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이연면 묘목시장도 개방을 많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일단 중국, 일본, 뭐 유럽, 미국 이런 데를 선진 농업을 미리 가봄으로써 네.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 같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를 갖추고 한다면 제가 아는 나무시장이나 이 원예시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직장이 아닐까, 좋은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요즘에는 일반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카페를 가시면 그 식물 같은데 꽃 보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네.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리잖아요. 건물 찍어서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식물 산업이 최고 호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아세요? 그 2만 불 시대에 뭐를 하는지 아세요? 2만 불 시대에 골프를 치고요. 네. 3만 불 시대에 뭐를 하는지 아세요? 3만 불 시대에 승마를 합니다. 승마. 4만 불 시대는 요트를 탄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요트를 많이 타는데 네. 식물은 만 불부터 5만 불까지 그렇지. 다 가꾸는 캔치 예, 경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최고 중요한 거는 먹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보는 농업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묘목 발전이나 이 가드닝 교육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예사업의 발전이 뭐 더욱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많아야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여기 화분들이 굉장히 이쁘게 정렬되어 있는데 네네. 뭐 노하우가 있는지 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베드 다이를 위아래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장에서 재배를 하면 차에다 하나씩 날라서 실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칸에다가 이 정도면 우리가 몇 개를 실을 수 있냐면 한 300개씩 실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바닥에 깔아놓으면 50개밖에 못 실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농장에서 재배되면 요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다 실었죠. 지게차로 그냥 싣습니다. 랩핑해서. 예. 그래서 5톤차가 한 대가 확 내려오면 28발레트 이 시트롤리가 28개가 실리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안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최고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리고 최대한 빨리 상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거고요. 여기 화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써요? DT라고 써 있죠. DT, 예. 꿈나무. 꿈나무. 그러니까 저희 드림 거를 트리. 드림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꿈나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꿈나무 옛날에 너 뭐 어린애들 보고 애들이 꿈나무다 예, 꿈나무다 예, 이렇게 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특허를 내고 있어요. 드림 트리라고 해서 꿈나무로. 왜 이름을 그렇게 줬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나무라는 거는 항상 꿈을 키워서 살아라 하면서 꿈나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화분을 제작을 했어요.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배 농가들한테 그냥 무료로 해갖고 거기서 재배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예. 그래서 이게 브랜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DT 해갖고 예. 꿈나무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여기에 심어져 있으면 다 브랜드가 가치가 있네.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에 이런 재배를 하는 회사들 가면 식물의 이름보다는 화분의 이름 써 있는 게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 프로보니너스 PW 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이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DT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 그렇죠. 희망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스님 여기 이연에 오면 유실수만 전문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다른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수국에 뭐 침엽수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이제 최고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일반 분들이 만약 과수원을 심든 뭐를 심든 집에 울타리도 심으려고 하고 꽃도 보시려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 스타일로 마트 스타일로 이것저것 옥천에 오시면 예. 다 구매도
가능하시고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유실수보다는 이런 꽃나무 쪽으로 더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유실수는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럼 저 때문에 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이원으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 집에 없는 나무는 다른 집 가서 구매도 할 수 예. 있고, 예, 서로 예. 상부상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는 풀 같은데요. 예, 이 풀을 재배를 하십니까? 예, 풀을 재배합니다. 예. 저를 처음 보고 어떤 분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밭에 풀이 나면 풀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밭에서 풀을 기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농업이라는 게 한 가지만 보고, 제가 이제 쌀농사가 괜찮으면 쌀농사를 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풀농사가 괜찮으면 풀농사를 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풀을 뽑아서 인건비로 이렇게 버리고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풀도 뽑을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풀을 길러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지금 카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가면 이 그라스 조경이 워낙 요즘에 인기가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풀을 식재를 해놓으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쁩니다. 가을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페나 그 건물 앞에 이런 그라스들을 많이 식재를 해놓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옥천군 홍보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천군 홍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묘목 축제를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스님이 됐든 우리가 됐든 이제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로 앞으로는 축제 광고를 유튜브로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지 안 될 수도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해서 축제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축제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이런 거를 제한을 하는 거죠. 500분 한정으로 100원어치씩 나무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500분 한정으로 뭐 1,000만 원 있으면 10,000원어치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네. 축제장에 오려고 줄을 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사람은 이렇게 어디서 경품을 탔다고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축제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두 가지 플러스에서 오신 손님이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갔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줘야지 옥천의 묘목 축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축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묘목 축제를 했다, 유튜브에 이러는 거죠. 대림묘목농원에 오시는 분들 500명한테 10,000원어치 서비스를 다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에 가실 분 다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거를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굿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여기 묘목공원에 수국도 심어놨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콜라보하는 먹는 축제, 보는 축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국 뽑힐 때 복숭아 축제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국 보러 오신 분들 있고 복숭아 사러 오신 분 콜라보가 되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 보러 오신 분들은 수국에서 인스타에 막 올려, 거기 갔더니 복숭아 축제에다가 복숭아 갔더니 10,000원짜리 5,000원밖에 안 해. 이렇게 하면 옥천이 점점 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은 또 교통이 좋잖아요. 최고 오기 좋은 지역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우수한 품질의 묘목을 구입하는 요령 좀 한번 주시면. 우선 일반 분들이 잔뿌리가 많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일단적으로 잔뿌리가 너무 많은 식물들은 배수가 안 되는 데서 자랐을 경우에 잔뿌리가 많이 생겨요. 네. 건강한 토양에 자란 나무들은 뿌리가 짚은석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뿌리가 일단 두꺼워야 됩니다. 잔뿌리가 많은 것보다 뿌리가 두꺼워야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캐잖아요. 굴치를 하면 잔뿌리는 거의 다 죽어 있어요. 두꺼운 뿌리에서 다시 발근이 새로 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를 사는 게 최고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리지 다 포트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화분에 다 넣어서 재배를 하는데 이 화분에 넣어서 재배한 식물들을 심었을 때는 몸살을 안 하니까 한여름에도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금 나무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셔도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화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때문에 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 화분 재배가 포트 재배가 정착이 지금 서서히 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쪽으로는 거의 화분 재배로 다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동해에 강한 나무인데 봄에 됐는데 동해에 얼려서 죽었어. 예. 무조건 나무는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는 것도 중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름을 안 놓고 심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아, 두 번째는 가을이나 11월 달, 12월 달에 심어도 꼭 물을 주세요. 물을요. 물을 줘서 땅을 얼려야지 예. 나무가 겨울에 동면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일반 예. 분들은 겨울에 물 주면 얼어 죽는다고 안 예, 주죠? 예, 예. 물을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이 나무- 암만 좋은 나무보다는 좋은 나무를 가져가서 잘 살리는 게 더 관리가 중요하겠죠.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화분에도 물을 줘라. 밖에 있는 화분에도 물을 줘서 화분이 얼어야지 나무가 안 죽는다. 요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네. JB 가든 센터의 사업 방향과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한국 시장을 떠나서 유럽, 미국, 중국, 뭐 일본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 나온 품종들 있죠. 육종. 외국에서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육종을 했다. 그러면 그 육종 한 거를 야, 너 이거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JB 스타, JB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네. 걔들이 재배한 품종들을 저희 걸로 만들어 갖고 와서 네. 전 세계에 반대로 역수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어템은 뭐냐면 새로운 육종된 품종들을 저희 이름을 줘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다 유통하게끔 저희 회사 이름을 줘서 유통하게끔 제가 김정범이잖아요. 네. JB 가든센터 JB. 원래는 대림묘목농원이 모체고 JB 가든센터 김정범. 예. 그래서 JB 스타, JB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서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데를 알게 되겠죠. 예. 이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야?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예, 외국 사람들은. 근데 외국 분들하고 우리나라의 그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외국에는 이름이 붙어지면 그 이름이 왜 붙어졌나를 다 궁금해해요. 예. 근데 한국 분들은 그냥 갖다 심죠. 안 물어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식물에 아무래도 먼저 좋아했던 나라들, 먼저 많이 했던 나라들은 그런 게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식물 육종가가 육종을 해놨는데 따님이 그거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 따님이 돌아가셨어. 어린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운명을 했는데 그 따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따님이 발견한 그 품종을 암으로 해서 이렇게 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 그 약을 연구하는데 임상 실험하는 데다 항상 기부를 합니다. 그 이름을. 예. 그러니까 로얄티 가지고 예,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 나무가 요즘 잘 인기가 있다고. 최고죠. 소개 좀 해주시죠. 왜 이런 나무들이 인기가 좋냐면 일단은 전정질을 안 하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나무 같은 건 전정질 안 하면 바로 바보가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부를 때는 전정 1년 안 했더니 쓰레기 나무가 됐어 이러거든요. 소나무는 전질해 놓으면 참 좋은 나무죠. 근데 이런 나무들은 두 줄로 쭉 심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요. 이탈리아 토스카 같은 느낌이 나요. 포트죠. 요즘 분들은 뭐 향기가 난다든지 입이 색깔이 있다든지 사진 찍어서 잘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인스타에 올리시려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자체 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정원을 해야지. 만약에 스님이 참중나무를 좋아하셔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좋아하셔. 식당을 하는데 참중나무 맨날 내모시면 안 드시면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거. 암만 내가 나무를 전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은 나만 좋아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조경을 관리를 식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조경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대림농원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또 만들게 됐고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하고 2022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농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고의 문제점이 판매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4살 때 그 묘목업계 거의 최초로 인터넷 판매를 처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내가 농사진 거는 내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인터넷에 판매를 하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인터넷이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엄청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원도 간판도 없이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버나 인스타를 해보자 해서
우리의 그 공략층을 제가 딱 따져봤죠. 어느 분이 많이 나무를 사가시냐. 인터넷으로? 20대보다는 예. 거의 40대 이상이 많이 구매를 합니다. 아하. 40대 이상 분들이 인스타보다 뭐를 많이 보냐면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되겠다 해서 한 10개월 동안은 뭐 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계속 올렸습니다. 찍어서 계속 올리니까 요즘엔 뭐 한 3만 6천 명, 7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하고 콜라보도 해서 많이 찍고요. 새로운 품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하겠다 하면 유튜브로 올리면 그게 다 인원이 받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묘목은 예. 처음 보는 건데요? 이것도 풀입니다. 풀이에요? 네, 예. 풀인데 그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수묘목만 생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풀도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풀인데 휴깨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식물인데 중요한 거는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반그늘만 맞춰주고 있으면 잎이 잘 안 떨어져요.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봤을 때 그늘나무 밑에는 식물들이 없잖아요. 그늘나무 밑에 빨주노 쪽 파란봉으로 세팅을 해갖고 칼라 무지개 동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식물은 제가 이런 그 그라스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꽃이 올라오는데 꽃도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핍니다. 제가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네네.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요. 네네. 대표님이 조언을 또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아, 순천만 국가정원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경을 하다 보면 여름 조경이나 봄 조경은 쉽거든요. 겨울 조경이 최고의 문제예요. 겨울에는 횡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뭐 위드 인터파이어라고 말채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채나무를 심으면 겨울에 무지개 색깔 딱 가지가 잎이 떨어지면 무지개 색깔 딱 나옵니다. 예.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제가 그거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도립대학교 가드닝 최고 경영자과정 개설하셨고 거기 또 주임 교수까지 맡으셨는데요.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경쟁률이 네, 세죠. 세다고 들었습니다. 예, 세죠. 비결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제가 그 총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뭐냐면, 옥천이 이런 묘목 특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제안을 드렸어요. 그 총장님도 흔쾌히도 그럼 해보자, 같이 힘합쳐서 해보자 해서 이게 시작을 됐고요. 지금 요즘에 가드닝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강원도부터 여기 강진부터 이렇게 끝에서 거의 오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기존 학생들이 배울 수 없는 거. 예, 예. 일단은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실전 교육이 많아요. 아, 실전 교육.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예.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기가 매우 좋고 서로 신청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까지 다녀오신다 들었어요. 그렇죠. 요번에 외국을 가죠. 수학여행으로 네덜란드를 갑니다. 예. 네덜란드 최고의 농사를 잘 짓는 농장도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기 10월 14일 날 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수국 육종가이자 수국 번식을 잘하는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원은 도립대학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립대학교로 올라가십시오. 가드닝 과정의 최고의 교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우리 제자분들한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립대가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촌이 철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나무인지도 궁금하죠? 우리가 보통 철쭉은 봄에 피잖아요. 예. 이 철쭉은 추석 때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봄에 왜 꽃이 안 피고 있냐면, 봄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벌레들, 날파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다 죽습니다. 예. 잡아먹어요. 예. 철쭉이나무가 예. 잡아먹죠. 웃기죠? 예. 근데 더 웃긴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 일반 철쭉 한 번 꽃피고 지죠? 예. 이거는 4번은 꽃피고. 하. 그러니까 일반 철쭉 한 번에 쫙 폈다가 싹 지는데, 이거는 가지가 나오면서 계속 꽃을 핍니다. 털이 낼 때까지. 요 나무도 궁금해졌습니다. 요거는 짜기나무인데 지금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짜기나무는 부부나무라고 하죠. 합궁수입니다. 합궁수인데 우리나라 짜기나무는 초록색이지만 이거는 초콜릿빛 난다고 해서 썸머 초콜릿, 이런 자기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부부들이 최고 좋아하는 나무. 네. 있는 막 갖고 있는
특별한 나무 하나 소개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나무가 대림묘목농원 보통 이쪽에는 가수 고장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엠부하고 문누주라는 그 사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엠부하고 문누주는 뭐 사과 열매 중에 가격이 최고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가들이 이런 이연뿐만 아니라 이런 나무를 식물을 키우실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나만 갖고 있는 식물들을 재배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데도 워낙 많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만약에 샤인마스켓이 좋다 하면 다 농사 짓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최고의 문제니까 우리 농원에서 가장 좋은 식물이 뭐냐 이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잘 키우는 게 최고 중요할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하시는 게 최고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끝에 제일 좋은 기업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 소일인대담 오늘은 김정범 JB가든센터 대림묘목농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